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ESG 투자자문 김현회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저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회입니다. 예,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힐링 여행자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또 힐링 여행자 이제 가족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간단하게 어떤 일 주로 하시는 분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자문사는 이제 자문하고 일임을 하는 자문 회사고요. 이제 재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정도 이제 자문사, 운용사, 증권사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주로 투자 자문사하고 자산 운용사에서 자산 배분이랄지 채권 쪽으로 주로 운용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뜻 맞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돼서 개인 투자자분을 위한 다양한 자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공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만큼 또 더 이사님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예. 바로 좀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예. 네,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주식 투자의 장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은 주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주식 투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는 내가 자본을 어느 정도 투여해서 많은 부를 가져가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이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재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부자들, 순서 세계 부호들 랭킹 보시면 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죠. 맞아요. 예. 전부 다 주식 부자들 얘기들.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됐든 루이비통 회장이 됐든 아니면은 워렌 버핏이 됐든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공식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결국은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따라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여했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커지는 속도는 속도라든지 이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10배, 100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상상 이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옵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를 이루셔서 주식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힐링 여행자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힐링 여행자 선생님께서 집을 한 채를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저도 항상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평균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남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를 공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젊은 세대들한테 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식으로 당장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어릴 때부터 배워놔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큰 자산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무 공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네네. 대표님 이제 더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현재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1년 넘게 엄청난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이런 약세장 언제쯤 끝날지 또 이 약세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머니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토픽으로 말씀드린 게 주식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한 그 토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예측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실 예측은 사실 저도 예측을 해서 잘 맞추고 싶어요. 근데 사실 예측을 맞춘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주식에 성공한 투자 대가들도 사실 예측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측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시간 낭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 너무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 점장이처럼 뭐 1분기가 저점이다, 2분기가 저점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예측들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내가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잘 연구하고 괜찮은 투자 자산을 검색하고 연구하고 선택하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막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 뭐 예측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업일인데 주가가 엄청 출렁거리더라고요, 주식이. 예. 근데 22년도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하락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이렇게 하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박살났죠. 예,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잘 들여보면 사실은 가장 큰 주식을 하락시킨 요인은 물가 불안이거든요. 예, 물가 불안을 야기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CPI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고 그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또 중국이 코로나 이제 규제 락다운 한다면서 이제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공급망 이슈는 세계 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코로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물가 불안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결국은 이제 물가 불안이 언제 잡힐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뒷배가 미국이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뭐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가서 연설도 하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받아오고 지금 계속 이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이제 CPI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었는데 보면은 CPI를 올리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있죠. 근데 원자재는 이제 보통 이제 전년 대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선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미 꽤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유가도 고점을 120불 찍고 지금 8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딱 하나 우려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지수.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이 걱정하는 그 임금 인상,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만 좀 잡히면 그 연준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그 물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중국 경우는 중국은 이제 다 풀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없이 이제는 감염자가 몇 명인지 발표도 안 하잖아요. 이제 완전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그 물가 불안 이런 부분이 꽤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방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나의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라.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